2025년 5월 13일 화요일 돈다방 미스테리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재미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그 부분에 합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상승에 비해서 뭐지? 할 정도로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 5월 12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뉴욕 증시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에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주식은 미래를 먹고 사는 녀석이다 보니 과연 다음엔 뭔데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금 주식시장은요, 그래 좋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가 돼. 그럼 그 다음에 호재는 뭐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뉴욕 증시에서 기댈 만한 것이 미국의 감세 정책 정도 되는 거고요. 뉴욕 증시는 더 강력하고 더 센 거를 원하고 바로 그것은 금리 인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그래 다음엔 뭔데? 다음엔 어떤 호재가 있는데? 라고 호재를 갈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나마 미국은 당사자 국가다 보니까 100% 넘는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잠깐 흥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식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음에 뭔데? 라는 부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5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우지수가 2.81%, S&P 500이 3.26%, 나스닥이 4.35%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얼마나 뜬금없는, 정말 그동안 얼마나 헛꿈을 꾸고 트럼프가 얼마나 헛된 짓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없습니다. 자, 금리 결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요,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기준선 밑에서 발표되는 미국의 부진한 경제지표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관세 전쟁 때문에 인하도 못하겠고, 인상을 하자니 경제지표가 안 좋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자니 그렇게 되면 해결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동안의 뉴욕 증시의 포지션은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고착화 그리고 경기 둔화였단 말이에요. 그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불거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자연스럽게 무역관세 전쟁을 좀 제끼니까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게 이게 상당히 좀 신경 쓰이네, 이래야 되는데 이걸 지금 미국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5월 12일 월요일 뉴욕 증시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바보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요,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졌다. 그리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았는데 경기 침체 우려도 완화됐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확률이 9월 9일 날은 40%였는데요. 12일 날은 57%로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지금 액면가대로 보면은요, 미쓰리 무슨 소리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때문에 각각 100%가 넘는 무역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무역이 둔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될 거고 또 상대적으로 물가는 올라갈 거고 경기 침체가 우려됐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100% 넘는 관세를 서로 다운시켜 주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액면가대로 보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요, 꽤 오래 전부터 미국의 경제 지표가 모는 종이의 점처럼 쫙 찍혀져서 그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저렇게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작년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25bp, 12월 달에 25bp 이렇게 1% 정도의 금리가 인하됐습니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사람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익숙함을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 이미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경제 활동을 하고 투자라는 걸 하고 뭐 기업 경영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곳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초저금리를 경험했고 몇 년 전 코로나 때 초저금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초저금리를 경험하다 보니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75bp씩 4번의 금리 인상, 거기에 그 다음 달엔 또 50bp 금리 인상, 이렇게 너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빠른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한 0%대 아니면 혹은 1%대 금리를 경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4%대 5%대 경험하면 미치는 거죠. 즉 지금 경기 둔화 우려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경제 지표가 그렇게 그려졌던 겁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다른 경제 지표 다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고용 지표 하나 잘 나왔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작년 이맘때 떠들었던 경기 연착륙, 노랜딩 다 개소리고 8월 달에 경기 침체 한 방에 그냥 주식시장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리도 50bp 인하했고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FOMC 회의에서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 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세를 세게 부과하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러한 헛된 곳을 바라보고 헛된 꿈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지금 미국의 경기 둔화는 트럼프의 관세랑은 상관이 없어요.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에 발표되는 4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둔화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적용되는 계절이 한 6월달 정도부터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원인은
트럼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FOMC 회의에서 7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 같아. 왜? 트럼프가 관세 전쟁 세게 안 했거든. 이런 식으로 경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 정말 주식으로 돈 못 법니다. 자,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어떤 이야기가 나와서 과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느냐. 자, 미국은요, 중국을 상대로 120% 추가 관세 중에서 91%를 취소해 줬습니다. 그리고 24%는 90일 동안 유예, 90일 안에 또 계속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영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부분은 관세 협상을 했지만 또 나머지는 세밀한 디테일적인 또 관세 협상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같은 폭으로 115% 인하시켜줬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는 145%에서 30%로 다운됐고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는 125%에서 10% 됐습니다. 자, 제가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취임하면 나 관세 전쟁 할 거야. 전 세계적으로 나 관세 부과할 거야. 내가 취임하는 날 서명할 거야. 그렇게 시장한테 공포를 삽입시켰습니다. 이게 제가 그랬죠. 여러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니 뭐 상호 관세니 보편 관세니 지랄 예은병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우리가 왜 관세 전쟁으로 겁내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상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트럼프가 확 겁주고 말았던 겁니다. 거기에 증시가 흔들렸던 거고 그냥 헛된 꿈이었죠. 100% 넘는 관세부가 그게 말이 가당키는 합니까? 근데 트럼프가 한번 질러봤던 거고 그렇게 협상은 진행돼서 다시 원상태 비스무리한 때까지 온 겁니다. 100% 넘는 관세만 딱 제외하고 보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저질러 놨던 이 관세 전쟁의 이슈만 딱 떼고 보십시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작년에 왜 9월 달에 경기 침체로 50bp 인하했습니까? 왜 11월 달에 인하하고 왜 12월 달에 인하했습니까? 왜 올해 들어와서는 한 번도 금리 인하를 못할까요? 올해 들어와서도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올해 들어와서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이거든요. 저놈의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바로 직전부터 오늘까지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관세 이슈를 딱 떼어 놓으면 진짜 FOMC에서 관세 전쟁이 완화됨에 따라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가능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느낌을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주식을 대응하면서 지금 눈앞의 이슈가 아니라 한 걸음 먼저 보잖아요. 그 한 걸음이, 그 반걸음이 좀 빠르기도 하지만 최소한 늦어서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황관을 저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항상 미리 보고 미리 생각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슈는 약간 허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려놓은 거다. 마치 작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 AR 성장 기대감, 그놈의 기대감으로 7월 달까지 쭉 상승시키고 8월 달에 경기 침체로 왕창 무너진 것처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슈는 이미 주식시장에서 다 반영된 거고 다 의미 없는 거다. 그럼 다음은 무엇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살펴봤고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막, 2600포인트는 5월 12일 날 종가쯤에 찍었으니까 한 2700 아니면 그건 너무 세면 2600, 5, 60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꿈꾸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정작 그러긴 좀 어렵죠. 예. 2600포인트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래도 잘 만들어 놓은 수치입니다.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고요. 예,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2600포인트 이하, 즉 2500포인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지금 실감하고 있는 이 코스피 대가 대한민국의 적정 코스피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의 100% 넘는 관세 전쟁, 다시 원위치 이 상태 왔다 갔다 정신없는 증시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제 원상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가능한 한 내일 아니면 내일 새날 가느라고 안 되면 목요일 날 뉴욕 증시 또 화요일 혹은 수요일 것까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